냉장고의 원리를 잠깐 볼게요. 우리는 개념만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쪽 공장이 아니고 제작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는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 문명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모든 기기들, 가전제품들, 자동차라든지 비행체라든지 모든 부해가 또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런 의미에서 하겠습니다. 냉장고 원리는 간단해요. 여기 있는 열을 외부로 방출을 하고요. 안에를 온도를 냉매를 이용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차갑게 만들어 줍니다. 에어컨도 마찬가지인데요. 에어컨도 여기 있는 열을 바깥으로 내보내 가지고 상대적으로 여기를 냉매를 이용해 가지고 차갑게 만들어서 그 공기와 반응을 시켜 가지고 그 공기를 차가워진 공기를 내뿜어 주는 것입니다. 냉장고는 냉장고 안만 하면 되니까 전력 소비가 적고, 에어컨은 이렇게 온 방을 갖다가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전력 소비가 많습니다. 기본 원리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냉매가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 증발기를 순환하면서 기체가 될 때 주변의 열을 흡수하고 액화될 때 열을 방출하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더울 때 물 뿌리잖아요. 그러면 물이 이제 증발을 하면서 온도를, 거기 있는 온도를 뿌려서 다른 데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이동한다는, 열의 이동을 의미를 하는 건데요. 바람이 안 불면 후덥지근하죠. 대신 바람이 불면 다른 데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시원합니다. 주변에 계곡 같은 데는 돌 같은 것이 있습니다. 물이 있고, 그래서 거기를 이제 지나가게 되면 공기가 이렇게 차가워집니다. 차가워지는데요. 그래서 냉장고 안에도 이렇게 약간 금속 덩어리라든지 차가워지는 돌이라든지 이렇게 넣어주면 추가로 차가워집니다. 그런 냉장고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돌을 안에 냉장고를 잔뜩 넣어가지고 돌판을 넣어주든지, 아니면 이게 금속 돌판 플러스 금속을 판을 넣어줘가지고 차갑게 해주면 됩니다. 방사복사하더라고 오목한홈을, 이런 히터기 같은데도 오목한홈을 파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히터기 같은데도 바람을 빨아들이는 방식으로 해서 이것을 여기 뜨거워진 이 데펴진 면에 닿게 해가지고 살균도 하면서, 살균이 이 원리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어떤 통로를 만들어 갖고 바람을 빨아들여서 수십 개나 수백 개 금속 통로를 지나고 빨아들여서 그것을 통로를 뜨거운 가열을 해가 전기되는 방식의 가스 방식의 가열을 해서 다이어에서 살균하는 장치 만드시면 제 기술인데, 그래서 뜨거운 물도 공급할 수 있고, 이 방식으로 뜨거운 공기나 뜨거운 액상을 데울 수도 있습니다. 원자력으로 해도 되고요. 원자력 발전도 이 방식으로 하거나, 또는 태양열, 태양광으로도 이렇게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한다 그랬죠. 방송국 반사판처럼 오목한 하시든지 수십 장 수백 장의 태양열을 집중시켜서 난방도 하고 공기도 데우고 물도 만들어냅니다. 네. 그 안에가 이제 스댄이면 냄새도 잘 안 납니다. 네. 가열을 할 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다. 원자력이든 석탄, 석유, 가스든 뭐 이렇게 풍력 하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이것도 공기를 빨아들여서 하시는 방식이면 제 기술입니다. 이거는 공기를 빨아들여서 대류 현상을 만들어 가지고 표면적을 넓게 공기를 그냥 가만히 놔둘 때보다 공기를 빨아들여서 하니까 공기 순환도 되고 그래요. 살균도 되고. 그러면 차가운 면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거를 공기를 빨아들여 여기를 이렇게 차가운 면을, 뭐 peltier 소자 방식이든 뭐 방식은 다양한데, 온도를 낮춘 이렇게 금속판이 있다 그러면 거기다 오목한홈을 파주면 더 좋아요. 히터기도 그렇고. 그럼 거기에 뜨거운 바람이 습기를 품은 뜨거운 바람이 여기 면에 닿으면은 온도 차이로 인해서 여기가 이렇게 기화된 게 액화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여기서 습기 제거기가 됩니다. 동시에 차가워집니다. 이걸 작은 걸로 만들어 오면 되겠죠. 갖고 다니면 휴대용으로도 110, 210 또는 배터리 방식으로 작은 거 갖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다. 네. 여기를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지금 냉장고에서도 저기 공기 살균기를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화장실에서도 이렇게 손을 비벼가지고 말리는 것도 온도를 좀 높여가지고 어떤 방식이든 높이기만 하고 50도, 60도, 70도, 80도, 100도 손을 가열해서 살균하는 장치로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옷 같은 것도 드라이기, 신발 같은 것도 드라이기로 다 살균하는데 그런 그릇도 그런 걸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옷을 살균하거나 하는 이런 장치를 만드시면 그 드라이기로 할 수도 있지만 따로 장치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좋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병원 바닥이나 이렇게 이불 침구 또는 이렇게 집안의 바닥 같은 거 살균하는 스팀 방식이 아니라 살균하는 게 약간 비스듬히 내뿜으면 살균이 이게 모터로 열이 전달이 안 되면서 할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약간 떨어져서 이렇게 내뿜는 식으로 해도 되겠죠. 모터를 여러 개 달아서 하시면 제법 풍도 세고 모터가 여러 개 전기는 좀 들겠지만 잠깐 동안의 살균이니까 이것은 반드시 제품이 제가 보기에 히트할 것 같습니다. 모터를 여러 개 달아가지고 풍을 내뿜고 뜨겁게 가열하여서 여러 개로 하면 제법 풍이 세단 말씀. 짧은 시간에 짧은 이렇게 압축 살균이 된다. 짧은 시간만 해도 이불 살균, 옷 살균. 그러면 이렇게 빨래 건조대 방식도 여기 이렇게 LG 스타일러다 그러면 이렇게 스팀 방식으로 하시는 건조 열풍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에 빨래 건조대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안에 넣고 제습 방식으로 빼고 열풍 방식으로 말리는 여기서 에어프라이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말리는 걸 하시면 제 기술인데 식품 건조기도 에어프라이기처럼 태우지는 않으면서도 계속 잔잔한 풍을 내고 이렇게 습기를 배출하는 방식으로 해서 식품 건조기 만들 수 있는데 하시면 제 기술에 또는 저기 뭡니까 식품 건조기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열풍 건조기를 농사용이나 공장용으로 만드시더라도 이 방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다. 그릇 살균기, 그릇을 씻었다. 커피점이나 뭐든 그러면 이렇게 컵을 씻거나 그러면 놔둬요. 그럼 훈풍 방식으로 에어프라이기 생각하시면 딱 살균하는 이런 기기를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곶감 같은 것을 전자레인지 방식으로 수분을 날리면 되게 빠르게 곶감이 만들어지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거를 다시 그늘에 말리든지 아니면 오븐으로 올리든지 이렇게 옮기도 갖고 마시는 여기다가 다양한 과일 첨가 과일잼 이렇게 첨가시켜서 하시거나 술을 첨가시키거나 생크림과 휘핑크림 각종 설탕을 이렇게 첨가시키거나 달고나 설탕 후라이팬에 설탕을 녹이면 이렇게 카레말이 되고 시키면 달고나 설탕이 되는데 맥주 콜라 술 이런데 빵 아이스크림 이런 데도 넣을 수 있고 다양한 데 넣을 수가 있어요. 팝콘 같은 데도 넣을 수 있고 한가 같은 데도 넣을 수 있고 되게 떡 같은 되게 맛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달고나 설탕을 커피 스틱에 넣어갖고 할 수도 있어요. 커피 스틱 커피에다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곶감을 만드시거나 모든 단감이나 모든 과일들을 건과일을 익혀가지고 전 에어프라이 돌리니까 익혀집디다. 오븐으로 마저 돌릴 수는 있으나 타니까 에어프라이 같은 방식으로 건조 열풍을 불어서 익힌 다음에 판매 유통하시면 이게 맛있더라고요.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시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조 과일을 익혀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모든 과일들을 이렇게 익혀서 판매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익혀서 판매할 수 있는 게 배도 할 수 있고요. 사과도 할 수 있고요. 익혀서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참여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참여도 가능해요. 익혀서 과일을 유통한다. 획기적이죠. 거기다가도 이렇게 곶감 만들듯이 해서 설탕을 첨가하기도 하고 크림을 첨가하기도 하고 잘라서 파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이것도 되게 획기적인 아이디어다. 건포도나 건자두나 모두 건과일들이 있는데 달고나 설탕을 첨가시킨다든지 이렇게 과일 첨가 과일잼을 첨가시키는 술을 첨가시키든지 생크림 휘핑크림 뭔가 크림을 첨가시킨다. 초콜릿이나 지금 치즈 같은 것이나 온갖 크림 종류를 곶감에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꿀에도 할 수 있고 물엿, 쌀엿, 조청에도 이와 같은 방식을 할 수 있습니다. 물엿, 쌀엿, 조청 이따 달고나 설탕을 넣어서
커피를 타는데 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달고나 설탕을 액상으로 만들어서 물엿쌀려 조청으로 대신하거나 꿀을 좀 섞어주거나 물엿쌀려 조청에다 꿀을 섞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설탕 시럽을 달고나 설탕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냉장고의 원리는요. 냉매라는 게 존재해요. 이 냉매가 제가 이산화탄소 냉매 할 때 질소를 좀 섞어주거나 소화기 있잖아요. 소화기. 그래서 때 이산화탄소 소화기가 있는데 질소를 좀 섞어주면 훨씬 더 소화가 잘 된다. 그 다음에 산불 같은 현장에서 드라이아이스에다 질소를 좀 넣어가지고 그래서 떨어뜨려가지고 산불을 진화하거나 얘기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니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은 단위로 분쇄하거나 눈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분쇄해도 이렇게 화재 현장에서 짱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이게 드론에다가 이게 그렇게 모터를 좀 달아가지고 물을 확 빨아들여가지고 중간중간 모터가 또 중간에 밑 호수가 길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방식으로 해가지고 물을 빨아들여서 화재 현장을 진압하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거기서 모터에다가 드론에다가 이렇게 흡수하는 이렇게 연기를 유독가스를 흡수해서 모터를 달아가지고 모터 여러 개 달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외부로 내뿜을 수 있어요. 드론의 힘이 좋으면 모터를 여러 개 달아서 물도 여러 개로 해서 한꺼번에 뿜어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2개나 3개. 소방차 연결해도 거기 아니면 소화전 연결하든지 방법은 다양하겠습니다. 집안에 화재가 날 때 수도꼭지하고 자동 연결이 돼가지고 이것을 갖고 있다가 물통에 압력을 컴프레셔처럼 해서 압력을 세게 내뿜는 그런 소화기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물로도 소화가 그래서 빨리 진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방차가 오기 전에 물통에다 담겨주고 그걸 컴프레셔 방식으로 압력을 세게 해서 내뿜는 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의외로 이게 화재가 진압이 잘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유독가스를 빼가지고 외부로 내뿜는 이런 기술도 쓸 수 있다. 양수기도 모터를 여러 개 달아서 물을 한꺼번에 뽑아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넘쳤을 때 뺀다. 모터를 여러 개 달아서 2개짜리, 3개짜리, 4개, 5개짜리 있을 수 있다. 6개. 그 이상 되겠죠.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풍기도 각도를 틀리게 해서 여러 개의 컴프레셔를 하면은 공기 양이 꽤 많이 들어온다. 각도를 이것은 비행체에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뭐 배에서도 쓸 수 있고 각도를 틀리게 해서 여러 군데서 뭐가 그냥 들어오면 공기 여기 있을 필요는 없어요. 다른 데서도 이렇게 통로를 다른 데서도 빨아들여 갖고 이쪽으로 모이게 해서 공기 탱크 방식으로 들어가서 컴프레셔 방식으로 내뿜는 여기다 뭐 카브레터에다 압축기 다시면 되겠습니다. 냉장고로 다시 돌아갈게요. 냉장고는 증기 압축 냉동 방식이다. 냉매가 압축기, 중축기, 팽창별 증발기를 순환하면서 기화될 때 주변의 열을 흡수하고 액화될 때 열을 방출하는 원리를 사용한다. 물 뿌려놓으면 여름에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바람 불면 다르더라도 열의 이동이 있어서 시원한 이거하고 좀 약간 유사합니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데 냉매가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며 열을 빼앗고요. 물을 뿌려놓으면 기체로 변하면서 열을 빼앗아서 다른 데로 가잖아요. 그래서 에어컨 같은 데는 밖에 실외기를 놓고 거기서 이렇게 내뿜죠. 더운 바람. 밖에 있어 보세요. 엄청 덥지. 이렇게 실외기 앞에 있으면 여기 있는 열을 그쪽으로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냉각을 시키고자 엔진열이다 그럼 냉각을 시키고자 할 때 냉각 방식으로 여기 있는 것을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빨아들여서 열을 여러 군데로 이렇게 내뿜는 그런 장치를 말씀드립니다. 열이 한 군데로 내뿜는 게 싫으면 여러 군데로 내뿜으면 됩니다. 그때 이제 모터를 다룰 수도 있는데 팬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좀 부담스러우면 모터 다는 게. 그래서 냉매가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면서 열을 빼앗아 내부를 차갑게 하고요. 다시 압축. 뭐 냉장고도 똑같아. 냉장고는 방 안에서 이게 내뿜죠. 그래서 냉장고 안에도 제가 이렇게 어떤 판을 놔가지고 오목한 놈을 파주거나
금속통 같은 이런 통로를 이렇게 그 안에는 금속 통로예요. 그래서 냉매 물질이 물이거나 다른 물건 이걸 통과를 해가지고 차갑게 하는 원리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에어컨도 되고 냉풍기도 되고 건물에 이런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거나 이걸 가열을 하면 금속통이다. 그럼 수십 개 수백 개 통로다. 그럼 작은 단위로 공기나 액상을 쪼개내는 가열을 하면 뜨거운 물도 공급하고 따뜻한 바람도 공급하고 차갑게 하면 펠티어 방식으로 금속통이다. 그러면 차갑게 하면 이것을 차가운 바람이나 차가운 액상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불을 양시장 같은 데도 할 수 있고 그래요. 수영장도 그렇고 하시면 저기술에 되었습니다. 이 과정이 이제 냉매가 액체에서 기체로 변화 열을 빼앗아 내부를 차갑게 하고 다시 압축기로 돌아가서 과정을 반복 냉장고 시원하게 한다. 에어컨도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압축기는 냉매 기체를 압축을 시킵니다. 압축을 시켜서 고온 고압의 기체 상태로 만듭니다. 그래서 고온 고압의 기체 상태에서 압축을 시켜서 고온 고압의 기체 상태로 만든다. 압축된 고온의 냉매가 응축기로 이동해서 외부 공기에 열을 방출하여서 액체로 변한다. 기체가 이제 고체에서 액체로 기체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기체에서 액체로 바뀔 때는 그렇죠. 거기에 그 부분에 있어서 열을 방출을 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고온 고압의 기체 상태로 압축기가 만들면 응축기로 이동해서 외부 공기하고 닿아가지고 열을 방출해서 액체로 변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온도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액화열을 방출한다. 그래서 팽창 밸브 모세관 액체 내면과 좁은 밸브를 통과하면서 압력이 급속히 낮아진다. 좁은 데를 통과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압력이 낮아지는 현상이 있다 그랬죠, 과학적으로. 그래서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온도가 급격히 또 떨어집니다. 온도가 이게 기체가 그걸 갖다 액체가 그쪽을 통과를 하면 기체가 액체가 그걸 통과하면 온도까지도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팽창 밸브에서는 온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또 한 번 추가를 해주는 거죠. 밖에 열을 방출하고 이렇게. 증발기에서는 좋은 저압의 냉매가 좋은 온도가 낮아졌잖아요. 온도가 낮아지고 압도 낮아졌죠. 액체 냉매가 증발기 안에서 냉장고 내부에 상대적인 열의 차이, 냉장고 내부 안에서 이렇게 열이 높잖아. 이건 차갑고 그러면 상대기를 흡수를 해요. 흡수를 해서 기체로 변합니다. 이때 냉장고 안이 물을 뿌려놓으면 액체가 기체로 변하면서 시원해진 이렇게 다른 데 이동을 하죠. 냉장고 안이 시원해집니다. 기화된 냉매는 다시 압축기로 들어가서 계속 과정을 반복한다. 이렇게. 자, 에어컨의 원리를 보겠습니다. 자, 차도 다르죠. 차라든지 비행체 이런 것들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배도 다루고 에어컨의 원리는 현대 문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기들을 우리가 생활 속에 밀접한 가전제품과 모든 것으로부터 기기를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과학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무식에서 유식으로 바뀌는 순간 저도 과거에 무식자였습니다. 구글을 통해서 조금씩 학습하면서 육식자가 돼가는 과정입니다. 행세 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뭘 알아야지. 권위가 자연스럽게 생긴다든지 장난입니다. 모르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냥 가만만 세우려고 그래도 뭐가 있어야지 되지. 에어컨의 원리는 증발열을 이용해서 실내 열을 흡수하고 외부로 방출하는 원리입니다. 액체 냉매가 실내기 증발기에서 기화하면서 이렇게 물을 뿌려놓은 액체가 기화하면서 이렇게 온도를 뺏어가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면 시원해져요. 바람까지 불면 시원해지거든요. 그래서 물 뿌리잖아요. 가게 주변에도 물 뿌리. 액체 냉매가 실내 증발기에 기화하면 주변 공기의 열을 빼앗아 차가워지고 이 찬바람이 실내로
송풍이 됩니다. 차갑게 하는 과정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필터 소자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한 곳의 온도를 빼앗아 가지고 이렇게 차갑게 상대적으로 차갑게 만들고 주변 공기보다 그래서 이렇게 차가운 바람을 내뿜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차갑게 하는 방법이 뭐 이렇게 계곡 바람이다 그러면 냉풍기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얼음 지역을 통과하게 해가지고 차갑게 하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냉풍기 얼음 팩 놓잖아요. 그래서 공기가 이렇게 딱 그걸 부딪히면 이게 시원한 바람이 냉매 지역을 냉각된 지역을 가게 되면 그럼 이거를 금속 통에다가 넣고 이것을 팬 방식으로 불어주는 방식 싼 거는 아니면 펠티어 소자리에다 기타 넣어서 냉각을 시켜주면 그 공기를 잘게 수십 개나 수백 개 통로를 지나면서 잘게 쪼개져서 순식간에 냉각이 되는데 그걸 이렇게 내뿜는 장치에 대해서 휴대용이나 데이터 센터 뭐 이런 데서도 가능하고 또는 그것을 가열해서 뜨거운 바람에 뜨거운 공기를 차갑게 해서 차가운 바람과 차가운 공기를 물을 또는 액상을 공급할 수 있다. 뜨거운 액상도 공급할 수 있어. 그래서 원자력으로도 할 수 있고 태양력으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석탄, 석유, 가스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물통이 될 수도 있어요. 물통을 이렇게 세워놔도 되잖아요, 그죠? 세워놔도 되고 옆으로 놓여도 되고. 그것은 뭐 모양과 형태는 다양하나 이런 원리학 개념을 사용하시면 뭐 이게 공기나 물 또는 액상을 잘게 수십 개나 수백 개 단위로 쪼개서 가열하는 이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집안의 난방기도 이렇게 물 배분기 있잖아요, 보일러. 난방 온수를 분리해서 산방배에서 너무 고장이 많이 나니까 작은 단위로 이렇게 전기 주전자를 작은 단위로 끄면 전기 주전자 금방 끓어요. 속도가 엄청 빠르다. 모듈 방식으로 여러 개로 만들어서 언오프하고 큰 물통으로 옮겨서 순환 펌프를 통해 순환하자는 거예요. 여름에는 필터 소자 같은 것을 기타 모든 것 같은 데는 수돗물을 연결하든지 싼 놈은 그래서 차갑게 되는 공기를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아니면 필터 소자 이런 걸 냉각을 통해서 바닥을 돌려서 냉각시켜주다 벽판에다 설치할 수도 있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럼 이런 방식을 기존에 뭐 엔진 냉각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양각에 냉각이 필요한 곳 이렇게 열을 좀 식히고자 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가운 물을 돌린다 또는 이렇게 차가워지 냉장고 역처럼 차갑게 해서 그 차가운 바람을 열에 해주거나 진공청소기 방식 열을 외부로 내뿜어주고 거기다 차갑게 해주면 좀 더 좋아. 두 가지를 같이 해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순행식이다 그러면 이렇게 차가워진 물을 이쪽으로 공급한다 했을 때 하나의 관보다 순행식이다 그러면 두 개, 세 개로 이렇게 순행식에 물이 공급되는 관을 만들어서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여러 개로 해서 돌리면 제 기술입니다. 좀 작게 해가지고 그것을 냉각을 시키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냉각을 시켜가지고 아니면 팬 방식으로도 열을 뺏거든지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해가지고 모듈로 만들어서 물이 흐르는 관을 여러 개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냉각이 더 좋아질 거다. 그래서 액체 냉매가 그 실내기 증발기에서 기화하며 그래서 아까 시면 그 작은 단위로 쪼갠다 그랬잖아요. 작은 단위로 쪼갠다. 물을 작은 단위로 쪼개는 이 원리와 개념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수기에도 그렇게 만들 수 있겠죠. 정수기 그다음에 아니면 주방용 이렇게 그릇 있을 때 이게 전기 온수기나 가스 온수기 방식이나 뭐 샤워할 때 전기 온수기나 가스 온수기 방식이 작은 모듈 단위로 전기 주정자 방식이 제일 나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가스 연결은 또 골치 아픈 일인데 싸. 그래서 뭐 고장 나면 또 교체하고 그런데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게 수리비가 더 들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공급을 한다입니다. 네, 짱 좋지 않습니까? 잼버리 잼버리 같은 대회 일어났을 때도 이 방식을 전기만 공급된다면 할 수 있다. 이동하면서 이렇게 캠핑용으로도 할 수 있겠네요. 전기만 있으면. 그 방식으로 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정수기에다 목젖배 필터를 표면적으로 넓게 펼쳐가지고 좀 동그랗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꺼번에 물을 내리자 이런 방식의 정수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을 뭡니까
바닷물을 해수 담수할 때 필터도 그렇게 하거나 공기 필터도 이 방식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딱 뭉쳐서 이렇게 통과하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삼성에서 이걸 하시던데 하시지 마세요. 공기 필터를 여러 목적별 필터 한꺼번에 해서 한꺼번에 통과시키는 방법. 표면적으로 빨리 된다는 거. 해수 담수할 때도 이렇게 태양광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방송 반사판처럼 증발을 시키고 이게 염전에서도 할 수 있어요.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부직포 필터망을 이렇게 거치든지 해가지고 찌꺼기 다 걸러내고 물을 통과시켜 깨끗하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금속망, 플라스틱망 이용해 갖고 열고 닫고 하면서 그래서 찌꺼기 다 걸러내고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 걸러낼 수도 있다는 거지. 이걸로 부직포망 하나로도. 아니면 공기 다른 수질 필터를 또 하시든가요. 그렇게 해서 염전에서 깨끗한 소금을 얻을 수 있다. 해수 담수할 때도 스댄판을 수천 개, 수만 개 이렇게 안에서 뭐 석유 많은 데는 석유로 떼우든가 그냥 태양열로만 하든가 해서 깨끗한 판으로 만들어서 녹슬지만 않으면 아니면 대리석 같은 거 놓고 하시든가 해서 가열하지 않는 방식은 태양빛으로만 이렇게 쬐가지고 빠른 시간에 증발을 통해서 해수 담수하고 그래서 소금을 파는 염전에서도 이 기술을 하면 되게 빠르게 소금이 생산되는데 엄청나게 많이 생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편박 같은 데도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목적별 해수 담수 필터를 가지고 하는 방식 끓여가지고 태양열을 이렇게 증발시켜서 하는 방식 이런 방식 아프리카 같은 데는 증발시켜서 태양광을 통해서 물을 담수화시키는 그런 그래서 깨끗한 물을 얻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여행자 같은 데도 이렇게 목적별 필터를 딱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수해 먹을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목적별 필터를 표면적으로 넓게 해서는 YTN은 어떤 정수장 업체에서 이걸 하시던데 제 기술이니까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딱 똘똘 뭉쳐갖고 표면적으로 넓게 통과시 아니 똘똘 뭉치면 내 거 아닙니까? 그럼 네모나게 접으면 그쪽 건가? 세모나게 접으면 표면적을 넓게 한다는 이 아이디어 개념을 쓰시는 거를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YTN에서 소개한 이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중소기업, 삼성같이 이렇게 대기업 세계설이 너무 무단으로 나오는데요. 한국의 지적자산권 위반국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전 세계 아주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거기서 자기 기술이라고 입증을 해서 만약 가성적으로 모두가 보고 있다면 정부 차원에서 전 세계 정부 차원에 보고 있다. 제 페이스북에 보세요. 몇 개 정부가 들어와 있나? 미국, 유럽 정부, 일본 정부, 중국 정부, 인도 정부, 영국 정부. 이렇게 한국 정부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 자신이 들어오셨어요. 트럼프 대통령. 팔로우는 제가 안 했습니다. 공화당, 민주당 의원들 미국. 그다음에 뭐 이스라엘 군 자체도 미국 군도 한 100군데 이상 소개하시던데 우리나라 정부 정보 대한민국 정부란 이름으로 또 국가정보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오산시 뭐 이렇게 외교부 행정 외교부 보건복지 문화관광부 국방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이렇게 국가기관 20몇 대 광고 내시대 팔로우로 또 들어오시더라고요. 100군데 이상이 넘어요. 우리는 언론도 들어왔는데 미국 언론 40개 인도 언론 한 30개 들어 중국 국영 언론 1억 2천 뭐 이러던데 20군데 이상 들어오고 장수성에도 들어오고 중국 정보기관이 들어왔어요. MIU도 들어오고 영국에서는 찰스왕 세자도 찰스왕 패밀리도 들어오고 머스크 어머니도 머스크 가족으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도 들어오고 저는 팔로우 한 적이 없어요. 그쪽에서 팔로우한 거지. 인도 정부 모디 총리도 캐나다 총리도 들어오고 각 의원들이 캐나다 의원들, 미국 의원들, 인도 장관들, 우리나라 장관들, 국회의원들 다 들어 당 차원에서 다 들어왔는데 CIFBI 정보기관이 들어온 데는 캐나다도 정보기관 들어오고 CIFBI, MIO 영국 MIO 들어오고 정보기관 들어온 것은 그 다음에 누굽니까 중국 정보기관 들어오고 이렇습니다. 나머지 군이 들어온 것은 한 뉴질랜드, 스리랑카, 뭐 파키스탄 군도 들어왔고요. 저는 팔로우 안 했어요. 미국의 군이 군부대가 100군데 이상 소개, 인도군도 소개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 이스라엘 군 자체에서 들어왔고요. 모사드만 들어오세요. 전 세계 정보기관 다 들어오시면 될 것 같은데. 로키드 마튼, 보잉, 뭐 제이프 다 들어오는 군수업체. 연락하겠죠. 그래서 연락을 정치인과는 연락을 원하지 않고요. 김영란법 생각하세요. 제가 만나서 비싸게 외국에 팔 수 있는 기술을 이쪽에 저쪽에 줘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불이익을 주거나 이렇게 되는 부분이라서 기업의 자유를 의사에 맡겨서 계약하면 되지 왜 거기서 개입을 하시죠? 네. 이런 부분을 그래서 저는 많은 불이익을 당할 것으로 생각 거절한다는 거죠. 그래서 압박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일단 뭐 좋을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하고자 하는 당사자 기업만 컨택을 한다.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하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에어컨을 다시 볼게요. 액체 냉매가 실내기 중발기에서 기하며 주변 용기 열을 빼서 차가워지 찬바람이 실내로 선풍된다. 기화된 냉매는 실외기 압축기에서 고온고압의 가스가 되고요. 고온고압의 가스 응축기에서 열을 방출. 이렇게 냉장고는 방 안에서 방출하고 이렇게 에어컨은 방 안, 냉장고는 냉장고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방 안 전체 그러니까 냉장고 안만 하니까 냉장고가 밀폐되어 있어서 공기가 뜨겁다, 차갑다 항상. 그러니까 별로 돈이 이렇게 에너지가 안 들어요, 전기 에너지가. 근데 에어컨은 방 안에 사람도 있고요, 기기 가전제품이 있고 밖에 온도가 덥고 그러면 계속해서 가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가 많이 들죠. 그래서 압축기를 내뿜는 이렇게 방사열, 이렇게 별이 많아요, 양이. 그래서 밖에다 되게 하거든요. 집안에 따지면 냉장고를 집안에서 그냥 방출을 하는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기화된 냉면은 실외기 압축기에서 고온 고압의 가스가 된 후 압축을 시켜가지고 응축기에서 열을 방출할 땐 고온 고압으로 만든 후에 하는 게 효과적이죠. 그래서 그래야지 고온 고압으로 만들면 열이 발생을 많이 하게 돼요.